책 한 권 제가 조금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책 제목이 인생 파헤치기 프로젝트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책이거든요. 이 책 저자가 마크 엔젤 체르노프, 이게 부부인 것 같아요. 부부인 것 같고, 그 두 분이 블로그를 먼저 운영했었거든요. 근데 그 블로그가 너무 유명해지고, 막 TV도 출연하고, 막 그러면서 책도 이제 나온 것 같아요. 이분의 그 앞에 소개 내용을 보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마크와 엔젤은 삶에 대한 용기와 희망, 지혜와 열정을 되찾아주는 세계적인 라이프 코치 부부다라고 적혀 있어요. 라이프 코치라는 거예요. 저는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요, 라이프 코치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제 꿈은 라이프 코치입니다, 이런 꿈을, 비전을 한번 가져보신 분이 있어요? 저는 너무나 멋진 직업이라고 사실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이런 것들은 제도권에 없는 직업이잖아요. 라이프 코치? 이게 뭐지? 우리의 삶을 코치해주는 사람. 헬스 트레이너도 있는데 라이프 코치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는 이 영역이 너무 없어요. 이게 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인생 파헤치기라는 블로그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라이프 코치가 되고 싶은 분이 있다면 이렇게 좀 약간 좀 세련된 제목이잖아요. 인생 파헤치기, 이런 걸로 타이틀을 다 걸고 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이 책에 한 번 볼 때보다 두 번 넘게 봤을 때 더 와닿는 책, 그 책이 정말 좋은 책이거든요. 이 책은 처음 봤을 때보다 두 번째 볼 때가 훨씬 더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고 싶은 책이기도 하고요. 출판사에서 받은 책이 아니에요. 이건 순전히 그냥 제가 찾아낸 책이에요. 그리고 책 내용을 짧게 보면 목차가 이렇게 1장부터 9장까지 있어요. 근데 이 목차를 딱 보면 스토리라인을 다 읽어낼 수 있는데요. 자, 60번 버티기. 이 뭔 내용이 담겨있지라고 보면, 사소한 의식이 거대한 변화를 만든다. 그러니까 절대 흔들리지 않는 의식을 만들어낸다.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1장에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의식. 그게 이제 행복에 있어서 아까 뭐 소유, 욕망에 대한 의식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2장에서는 5분에 집중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내용을 보면 삶의 군더더기를 이제 덜어내야 된다. 버리는 것. 뭐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3장도 사실은 버리는 거예요. 다만 이제 이거는 집착을 이제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의식을 조금 바꾸고 2, 3장에서 버리고 4장에서 나오는 게 모든 중심에 나를 맨 앞에 세우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책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5장, 6장, 안락함 깨부수고, 저지르고, 평생 친구 만들고, 인생 파헤치기, 이렇게 쫙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용이 생각보다 참 신해요. 참 신하고,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제가 조금 더 소개하고 싶은 내용 2가지 정도 담았어요. 어떤 게 있냐면, 혹시라도 오늘 참가하신 분들 중에 의욕을 잃은 분들이 있진 않을까 싶어가지고 담아봤어요. 여기 보면 편지가 적혀있거든요. 편지가. 실제 마크와 엔젤에게 누군가 편지를 보낸 거예요. 뭐라고 적었냐면, 저는 아직도 살면서 만들거나 키워나가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벌써 기진맥진한 기분이에요. 내가 할 일이 남아있지 않은 것만 같아요. 이제는 모든 의욕을 다 잃은 느낌입니다. 전에 가지고 있던 내부와 외부의 의욕의 원천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런 제게 나눠줄 만한 지혜가 있으신가요? 낙담한 학생이, 이렇게 딱 보낸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이 저자가 이 친구에게 어떻게 답변을 했냐면,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낙담한 학생에게 인생에 관한 짧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옛날에 60대 중반의 여성이 있었는데
그녀는 자기가 평생 똑같은 마을에서 살아왔다는 걸 문득 깨달았어요. 여행을 다니면서 세상 구경을 하고 싶다는 열띤 소망을 수십 년간 품고 있었지만 이 꿈을 현실로 만들어내기 위한 걸음은 한 발자국도 내딛지 않았죠. 65번째 생일날 아침에 잠에서 깬 그녀는 마침내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필수품 몇 가지를 제외한 모든 재산을 팔고 남은 물건을 배낭에 꾸려 세상 여행을 시작했지요. 길 위에서 보낸 처음 며칠은 놀랍고 경외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마침내 꿈꿔왔던 삶을 사는 듯한 기분이 들었죠. 하지만 몇 주가 지나자 길 위에서의 날들이 그녀에게 타격을 주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엉뚱한 곳에 와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고 예전에 누리던 익숙한 안락함이 그리웠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발과 다리가 심하게 아팠기 때문에 기분도 점점 더 나빠졌어요. 결국 걸음을 멈추고 배낭을 벗어서 땅에 던지고 그 옆에 앉자 뒷밤에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한동안은 자신을 놀라운 세상으로 이끌어줬지만 지금은 불편함과 불행만 초래하는 것 같고 길고 꾸불꾸불한 길을 절망적인 시선으로 응시했어요. 내게는 아무것도 없어. 내 인생에는 남은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녀는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어요. 공교롭게도 그때 인근 마을에 사는 저명한 지도자 겸 인생 좋은 자가 그녀가 앉아있던 곳 근처에 있는 소나무 뒤에서 조용히 쉬고 있었지요. 그녀가 소리치면서 하는 말을 전부 들은 이 지도자는 그녀를 돕는 게 자신의 의무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아무 망설임 없이 소나무 뒤에서 나와서 그녀가 던진 배낭을 움켜쥐고 길 양쪽에 늘어선 숲속으로 달려갔어요. 당황스럽고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여인은 아까보다 더 심하게 울기 시작해 이제 거의 숨도 못 쉴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 배낭은 내가 가진 전부였어. 그녀는 울부짖었어요. 그런데 사라져버리다니. 내 인생의 모든 게 다 사라졌어. 10분 동안 꺽꺽대면서 울던 그녀는 서서히 감정을 추스르고는 다시 일어나 비틀거리면서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어요. 그 사이에 지도자는 숲을 가로질러 가서 그 여인보다 조금 앞쪽에 있는 길 한가운데에 몰래 배낭을 놔뒀답니다. 그녀의 눈물 젖은 눈에 배낭이 보인 순간 그녀는 자기가 뭘 보고 있는지 거의 믿을 수가 없었어요. 방금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모든 것들이 다시 자기 앞에 나타났으니 말이에요. 여인은 활짝 웃지 않을 수 없었어요. 아, 세상에 고마워라. 그녀는 기뻐하며 외쳤어요. 정말 이렇게 고마울 수가. 이제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지게 되었네 라고 해요. 어떤 지도자가 우리 배낭을 훔쳐가서 늘 당연하게 여겼던 사실을 얼마나 중요한지를 마침내 깨닫게 되기 전에 우리가 가진 도움의 배낭을 인식하고 감사하게 여겨야 합니다. 도움의 배낭을 영영 잃어버린 것처럼 보일 때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그 배낭이 있는 곳까지 길을 안내해주는 힘을 가진 우리의 마음과 정신에 집중하고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라는 이제 조언이 담겨 있어요.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욕망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걸 망쳐서는 안 된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한때는 간절히 열망했던 것 중 하나였다는 걸 기억하라 라고 하면서 항상 마음을 다하세요. 현재에 집중하면서 계속 움직이세요. 한 번에 한 걸음씩. 감사합니다. 마크와 엔젤 드림 이렇게 편지가 다 마무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막 이야기가 이제 있는데 처음에 이제 막 60세가 넘은 이제 여성이 이제 세계 여행을 떠났다고 해서 막 재밌게 보다가 되게 너무 웃긴 거예요. 웃기면서도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더라고요. 이 내용 말고도 이 책에 좋은 내용들이 참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책도 15,000원 정도 수준이니까 커피 한 3잔 안 마시고 이 책 보는 게 저는 훨씬 낫다고 봐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행복에 있어서 인간관계 때문에 사실은 불행해지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보통은요, 일이라고 하는 녀석은 아까 그 물잔의 무게처럼 얘는 변하지 않는 녀석이에요. 근데 보통 그 일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사람과 같이 엮이거나 뭔가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지거나 그런 일들 때문에 그 일 자체도 다 싫어지거든요. 그래서 인간관계에 대한 조언이 한 대목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것 제가 조금만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냉엄한 진실을 인정하는 게 필요하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냉엄한 진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몇 가지가 나오냐면 16가지가 있는데 너무 많기 때문에 앞에 몇 가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의 관계는 불필요한 평가로 가득 차 있다. 자꾸 남을 평가하려고 하거든요. 두 번째, 우리는 자신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얕본다. 보통 어떤 사람 때문에 기분이 나빠졌다면 그건 그 사람이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행동 방식에 맞지 않게 행동했기 때문인데 그렇다고 얕볼 수는 없는 거죠. 자, 세 번째, 우리는 사람들의 약점을 캐묻는 경향이 있다. 이게 자꾸 약점을 캐물어. 알면서. 그러지 말고 동정심을 좀 갖고 좀 칭찬하자. 그리고 약점이 아니라 강점을 자꾸 확대해주자. 자, 네 번째, 우리는 살면서 만난 이들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아주 많다. 보통은 이제 사실은 만나고 있는 사람이 어떤 감정적 싸움을 벌이고 있는지 그런 것까지 우리가 알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모른 채 그들을 평가하는 경향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우리는 자신의 관계에 대해 부주의하게 떠들어댄다. 여섯 번째, 우리의 바쁜 삶이 종종 가장 중요한 관계를 방해하기도 한다. 이렇게 해서 맞아 하는 내용들이 막 16가지가 나와. 이게 이제 인간관계에 대한 내용한 진실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일단 인정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 좀 건강한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 그 작은 시작을 어떻게 하면 될까? 그거에 대한 설명이 곧이어서 나와요. 몇 가지가 나오냐면 총 7가지가 나와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요. 첫째, 두 사람 다 감정적으로 독립되어 있다. 그럴 때 건강한 관계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대했을 때 감정적으로 독립되어 있어야 돼요. 독립이 안 되면 그 사람에 의해서 내 감정이 너무 많이 빼앗기거나 휩쓸려 버리거든요. 결국은 우리한테 피해를 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내면의 힘을 좀 길러서 이게 독립적으로 가져갈 수 있어야 된다. 자, 두 번째, 다름과 틀림을 구별할 줄 안다.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것하고 틀린 거는 다른 문제거든요. 어떤 친구나 커플은 서로의 마음을 바꿔보려고 몇 년을 허비하지만 대부분 실패로 끝나고 만다. 그렇죠. 자, 세 번째, 침묵을 미덕으로 여기지 않는다. 침묵을 미덕으로 여기지 않는다. 자신의 생각을 공개적으로 좀 드러내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상대방이 내 마음을 읽을 수가 없어요. 절대 그 누구도.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를 먼저 알려줘야 된다. 네 번째,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한다. 너무 기본적인 부분 같아요. 당신 생각은 틀렸어요. 라고 얘기하지 말고 난 이해가 안 되네요. 라고 말하자. 당신은 항상 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내가 종종 느끼기에는 이라고 이야기하자. 그쵸? 그리고 기왕이면 당신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주어를 나로 바꾸자. 나는 이러할 때 좀 속상한 것 같아. 당신은 꼭 상대방을 화가 나게 만들더라? 가 아니라
나는 이러할 때 조금 화가 나는 것 같아. 라고 표현하자. 그런 것들이 다 긍정적인 언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5번째는 자존심을 지켜준다. 자존심을 지켜준다. 사랑하는 사람이 궁지에 빠지면 그들이 스스로 빠져나올 때까지 다른 쪽을 쳐다보면서 마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라. 자, 6번째, 서로의 성장을 추구하고 지원한다. 7번째, 진심으로 사랑한다. 그쵸.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7가지 조언도 담겨 있어요. 너무 막 구구절절 맞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야, 이거대로만 해도 참 관계가 정말 좋아지겠다. 그게 어떤 사람과의 관계든 간에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또 좋은 책 소개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제가 소개드린 책은 인생 파헤치기 프로젝트라는 책이에요.